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보통 나라 간의 무역을 막는다고 하면 관세, 즉 세금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요, 관세 말고도 보이지 않는 벽으로 수입을 막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을 줘가면서까지 수출을 부추기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무역 정책의 세계, 김신행 교수님의 명저와 함께 수출 보조금과 비관세 장벽을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입품에 세금 묻히는 관세라는 장벽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건 전혀 다른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는 우리 기업들한테 더 많이 수출해 하면서 돈을 쥐어주는 수출 보조금이고요. 다른 하나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훨씬 더 교묘하게 수입을 막아버리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인데요. 먼저 국제무역정책의 큰 그림을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수출 보조금이 작은 나라와 큰 나라에 각각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아주 다양한 비관세 장벽의 종류를 알아보고 이게 왜 요즘 새로운 보호무역의 흐름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이 현실 세계를 보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하죠. 국제무역 전쟁은요,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관세가 수입을 막는 방패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수출 보조금은 수출을 밀어주는 아주 공격적인 창이고요. 비관세 장벽은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마법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공격적인 측면까지 알아야만 비로소 국제경제의 전체 판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알기 쉬운 정책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정부가 직접 돈을 쥐어주는 수출 보조금입니다. 우선 국제시장에서 아직 힘이 약해서 세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작은 나라. 경제학에서는 이걸 소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국의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보조금,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수출하는 물건 하나당 얼마씩 보조금을 기업에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받던 국제 가격에다가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서 받게 되니까 완전 땡큐죠. 당연히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시죠. 가로축은 수량, 세로축은 가격이고요. 우상향하는 S는 국내 공급, 우하향하는 D는 국내 수요 곡선입니다. 보조금이 없다면 가격은 국제 가격인 PW에서 결정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수출품 하나당 S만큼의 보조금을 주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PW 더하기 S, 즉 PW 플러스 S라는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격 상승이 과연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가격이 프라이스 플러스로 오르니까 생산자들은 와, 신난다 하면서 생산을 S1까지 확 늘립니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졌네 하면서 지갑을 닫고 소비를 D1으로 줄여버리죠. 생산은 늘고 소비는 줄었으니 그 차이만큼인 D1, S1이 전부 수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수출은 확실히 늘었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정부는 이 늘어난 수출 물량 전체에 보조금을 줘야 하고 그 비용이 바로 저 그래프의 B 플러스 C 플러스 D 면적에 해당합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 세금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수출도 늘고 생산자도 신났는데 과연 나라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득이었을까요? 이 수식이 바로 그 답을 알려줍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D. 여기 앞에 떡하니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이 정책은 결국 B와 D열 합친 면적만큼 나라 전체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손실이 생기는 걸까요? 이 손실을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순손실 또는 자중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프의 D 영역은요, 원래는 경쟁력이 없어서 생산하면 안 되는 비효율적인 생산자가 보조금 때문에 생산을 늘리면서 발생한 생산 왜곡 손실이고요. B 영역은 소비자들이 비싸진 가격 때문에 꼭 필요했던 소비를 줄이면서 발생한 소비 왜곡 손실을 나타냅니다.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만 나은 셈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작은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처럼 한 번 움직이면 세계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대국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손실이 더 커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왼쪽이 대국 내부 시장이고 오른쪽이 바로 세계 시장입니다. 대국이 보조금을 줘서 수출 물량을 세계 시장에 막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계 전체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국제 가격 자체가 P에서 P-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소국에게는 없었던 대국만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급 효과인 거죠. 자, 대국의 손실 공식을 한번 보세요. 소국의 손실이었던 B와 D에 더해서 E라는 새로운 손실이 추가됐습니다. 손실이 그냥 커진 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손실이 또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E라는 녀석의 정체는 뭘까요? 이 추가적인 손실, E의 정체는 바로 교역 조건 악화로 인한 손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열심히 했었더니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물건값이 떨어져서 예전보다 헐값에 팔게 된 꼴이에요. 나라 전체로 보면 엄청난 손해인 거죠. 자, 이제 수출 보조금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른 형태의 무역 장벽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무역 정책에서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이 목록 좀 보세요. 단순히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수출하는 나라한테 너네가 알아서 수출 좀 줄여. 안 그러면 진짜 혼난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 수출 자율 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자국의 복잡한 안전 기준에 안 맞는다면서 수입을 거부하는 기술 규제처럼 아주 교묘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무역 장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책에만 나오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관세 장벽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불과 12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의 수가 무려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 추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점선으로 표시된 관세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죠. 반면에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비관세 조치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그냥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무역 장벽이 눈에 딱 보이는 관세라는 벽돌담이었다면 지금의 장벽은 무슨 안전 기준, 환경 규제 이런 온갖 그럴듯한 이름으로 위장한 보이지 않는 괴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죠. 자, 오늘 조금은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들을 다뤘는데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뉴스를 볼 때 다르게 보일 겁니다. 어떤 나라가 수출 기업 지원을 발표하면 아하, 저게 바로 그 B+D만큼의 사회적 손실을 감수하고 특정 산업을 밀어주는 수출 보조금이구나 하고 간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새로운 안전 기준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건 관세를 피하려는 비관세 장벽일 수 있겠는데?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국제경제학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래프랑 수식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복잡하게만 보이던 세계 경제의 흐름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을 읽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테니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